뭐 동아리 활동도 하고 싶고 MT도 하고 싶고 미팅도 하고 싶고 이랬는데 그런 활동들을 하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 중심 중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2022 사람책 도서관 진행자 조영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학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힘든 고등학생을 지나고 낭만에 가득 찬 대학 생활을 시작할 무렵 코로나를 만나 캠퍼스 라이프를 제대로 즐기지 못한 대학생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오늘은 이 슬픈 코로나 학번 대학생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학번이라고 불리는 21학번 대학생 양지원님을 만나 사람책 페이지를 채워가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에 21학번으로 재학 중인 양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자기소개할 때 뭔가 에너지가 확 방금 느껴졌는데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지금 주로 학교에서 어떤 활동들을 지원 씨는 하고 있어요? 현재 저는 지금 사회학과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도 복수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회학과의 소모임인 콘텐츠 제작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고 동국대학교 공식 홍보대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쉼 없이 양력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콘텐츠 이런 크리에이터에 대한 꿈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복수 전공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복수 전공을 하시게 된 계기 이런 게 있으세요? 네, 제가 원래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을 가장 전공하고 싶었는데 사회학을 전공하게 됐어요. 왜냐면 사회학이 조금 더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해서 사회학을 전공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씩 남다 보니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도 복수 전공으로 함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동국대학교, 우리 중구에 있는 대학교이죠. 동국대학교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제 지원 씨 만나기 전에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동국대 홍보대사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홍보대사의 이름은 동감인데요. 동국인의 마음, 동국인의 생각이라는 의미를 담은 동감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수별로 이렇게 매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가 아마 네, 제가 올해 17기로 네, 선발이 되었습니다. 동감 17기 활동을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양지원 학생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코로나 학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쵸.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코로나 학번으로 보낸 대학교 1년. 일단 저희가 입학했을 당시에 코로나가 가장 심했을 시기여서 맞아요. 입학식이나 신입생 환영회 같은 행사들을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돼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저는 잘 생각은 안 돼요. 왜냐하면 입학식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잘 가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그런 거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학교에 처음에 입학하면 신입생 환영회도 해야 되고 MT도 가야 되고 또 같은 소모임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활동들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비대면으로 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MT를 비대면으로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MT는 이제 못 갔습니다. 가지는 네. 못했고 네네. 그러면 정말 어떤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온라인에 만나서 전달받는 그런 게 네. 전부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라든가 친구들을 직접 만날 기회도 없었고요. 네, 뭐 시험을 치르러 가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한 학기에 한두 번 정도 아니면 비대면으로 계속 수업을 듣기 때문에 강의실에 갈 일도 없고 동기들이나 교수님 얼굴을 직접 뵐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오프라인 대학교가 아니라 온라인 대학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수능까지 힘든 공부를 하잖아요. 그 힘든 공부를 할 때 꾹 참고 내가 대학을 가면 이런 걸 꼭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게 돼서 많이 아쉬우셨겠어요. 네, 맞아요. 뭐 동아리 활동도 하고 싶고 MT도 하고 싶고 미팅도 하고 싶고 이랬는데 네. 아무래도 제약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활동들을 하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은 풀려가고 있잖아요. 이제 오프라인 행사들이 하나 둘 다시 시작되고 있고 또 대학도 이제 수업도 강의실에서 네. 하고 있는데 요즘은 좀 어떤가요? 학교에서 다시 친구들 좀 만나고 그러는가요?
일단 지난 학기 작년에 비해서 되게 대비감이 큰 것 같은데 네. 모든 게 대면으로 활동을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축제도 열리고 오. 다양한 행사들이 이제 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수업도 이제 강의실에서 직접 듣고 동기들 얼굴도 보고 이러니까 훨씬 더 활력이 넘치는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은 좀 만나서 이렇게 같이 지내야 돼요. 네, 맞아요. 대학교 때 하면 이제 MT인데 MT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다녀오셨나요? 네, 저는 총 2번 갔다 왔는데 하나는 과 소모임 MT고 하나는 그 홍보대사 네, 에서 MT 2번 갔다 왔습니다. 요즘 2021학번들은 MT를 어디로 많이 가나요? 요즘에는 대성리로 많이 가긴 하는데 여전히도. 네, 맞아요. 오. 저희는 이제 양주로 한 번 갔다 왔고 네. 을왕리로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렇구나. 같이 이렇게 친구들하고 MT의 꽃은 이렇게 같이 장 보고 그쵸. 저녁에 술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고 이런 거잖아요. MT 가서 뭐 좋은 추억들 좀 생기셨습니까? 네, MT에 가서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속 깊은 얘기도 나누고 네, 뭔가 학교에 대한 관련한 일들 그런 것들은 좀 있고 재밌게 즐기기만 하고 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죠. 네. 벌써 절반이 지났어요. 코로나한테 한 1년 반 뺏겼고 그쵸. 이제 한 절반밖에 남지 않은 대학 생활인데 남은 2년의 대학 생활 중에 우리 지원 씨가 꼭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저는 대학 생활의 로망 중 하나가 교환학생에 가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갈 예정이고 조금 더 학년이 거듭해 갈수록 취업과 관련한 활동들, 대외 활동들을 찾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볼 예정입니다. 네. 그 언론에서 요즘 20대를 흔히 이제 MZ 세대라고 부릅니다. 사실 저도 학교 다닐 때 무슨 세대 이렇게 불렸던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자기 세대에 대해 뭔가 이야기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쵸. 그래도 어쨌든 MZ 세대로서 스스로 생각할 때 MZ 세대들이 갖는 좀 특징 이런 게 있다면 뭘까? 다른 과거의 이 올드한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 궁금한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MZ 세대다 보니까 특징을 떠올리기가 좀 어려웠는데 아무래도 이전 세대랑 비교를 해보다 보면 뭔가 조금 더 요즘 세대가 개인주의적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네. 집단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좀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개인주의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자기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거에도 또 거리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컨텐츠 같은 네. 것들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쵸. 보면 자신의 삶을 소개하거나 일상을 소개하는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올리고 그걸 공유하고 하긴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이제 블로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는 것이었는데 요즘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도 이 MZ세대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우리 지원님도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을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채널명은 레코드 Y이고 제 성이 양씨이기 때문에 Y를 따서 저를 기록하는 뜻 그리고 젊음을 기록하다라는 뜻으로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상 속의 소소한 일상들이나 에피소드들 모아서 브이로그 형식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통하고 하는 것들, 지금 이제 오늘도 이렇게 밝은 핑크빛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자체가 이 MZ 세대들을 표현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 조금은 이제 나이 든 윗세대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더라도 그런 좋은 에너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MZ 세대들의 어떤 삶, 특히 어떤 개성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시대가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희가 이 촬영하고 있는 곳이 손기정 문화도서관입니다. 네. 그 동국대학교가 있는 중구에 있는 아름다운 도서관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이전에 여기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여기에 처음 와봤습니다. 처음 오늘. 와봤죠. 이렇게 걸어 올라오면서 이 손기정 문화도서관 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저는 약간 분위기가 대학로 해와 분위기랑 되게 비슷하다고 느껴졌는데 빨간색 벽돌들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빨간색 벽돌이 있었던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어서 아마 이제 해화도 이제 대학로 근처에 있었던 그 벽돌의 건물 이런 비슷한 느낌일 텐데 여기가 손기정 선생님이 다니셨던 학교가 이제 작은 도서관으로 변화했다가 얼마 전에 이 문화도서관의 이름으로 다시 개관을 하게 됐는데요. 요즘에 이제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학교 도서관에서 잘 공부 안 하잖아요. 아, 그쵸. 요즘은 주로 카페나 이런 곳에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조금 답답한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열려있는 개방감 있는 공간에서 이제 공부하고 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 송기정 문화도서관도 한번 보시면 굉장히 개방감이 있고 네. 책장이나 이런 배치도 굉장히 멋지고요. 또 미술 작품들이라든가 꽃 전시 이런 것들 좀 같이 있어서 젊은 친구들 특히 MZ 세대들이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 같아요. 친구분들하고 한번 같이 이 송기정 문화도서관을 한번 방문하는 유튜브 콘텐츠 한번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가기 괜찮습니까? 네. 이 정도면? 그래서 저희 학교랑 네. 여기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진짜 방문하는 걸 찍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손기정 문화도서관이라는 공간은 방문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록으로 채워지는 공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 씨처럼 이 레코드 Y 젊음을 기록하는 이 MZ 세대들이 이 도서관을 더 많이 찾고 또 거기서의 일상을 기록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또 2022년 이 사람책 도서관의 한 페이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지원 씨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표현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이 젊음의 에너지가 느껴져서 참 좋은데요. 앞으로 이제 남은 삶에서 꼭 이루고 싶은 우리 20대 양지원의 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이렇게 영상에 담기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서 진행을 하는 MC가 되는 게 제 현재 꿈입니다. MC. 네. 방송에 이제 진출하는 그런 거죠? 네, 그쵸. 아, 알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이 MC를 준비하는 양지원 선생님께 클로징 멘트를 좀 부탁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어떤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참 많이 어렵기도 했지만 또 함께 모여서 지내지 못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다시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씩 일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 잘 이겨내고 긍정적인 에너지들로 좋은 시간을 다시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이 젊음이 가득한 찬란하고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양지원 씨와 즐거운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인터뷰 참여한 소감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코로나 시기 때 힘들었던 제 모습과 현재 제가 지금 즐기고 있는 저의 모습을 비교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에 조금 더 감사함을 갖게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클로징 멘트는 특별히 이 MC를 꿈꾸고 레코드와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영상에 흠뻑 빠져 있는 우리 양지원 진행자에게 클로징 멘트를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송기정 문화도서관에서 중구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2022 사람책 도서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한다.